안녕하세요. 청담윤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 양동준 김선희 이사입니다. 원장님, 우리 병원이 코성형 케이스가 많은 만큼 환자분들의 궁금증이나 질문들도 정말 많은데요. 그중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을 좀 모아봤습니다. 바로 여기에 질문들이 들어있는데요. 원장님이 하나씩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담하다 보면 필수 과제 같은 이 단골 질문들 리스트가 몇 개 있어서 좀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제대로 대답해 드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코끝에 늑연골, 비중격 연골 말고 다른 연골 쓰면 떨어진다고 하던데 청담유에서는 왜 늑연골 말고 기연골을 사용하나요? 우리가 코끝 수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조직은 이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이 갈비뼈에서 채취한 늑연골, 그리고 코뼈 아래쪽에 있는 이 비중격 연골, 그리고 이제 이 귀연골,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연골은 각각 경도가 다 다른데요. 아시다시피 늑연골은 정말 눌러보시도 알지만 딱딱하고 거의 연골이지만 뼈처럼 휘지 않고요. 비중격 연골은 늑연골보다는 부드럽지만 또한 이 단단한 경도를 갖고 있어요. 이 귀연골은 단단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 구부리거나 휘었을 때 형태 변화가 가능해요. 물론 누르다가 딱 놓으면 금방 제 형태로 돌아오는 탄성도 아주 좋죠. 여러분 코끝 한번 만져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코끝은 어떤 감촉이죠? 좀 단단한데 부드러운 단단함 아닌가요? 만지면 만지는 대로 움직이고 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죠. 맞습니다. 적당히 단단하기는 하지만 탄성 있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있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 형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코끝을 딱딱한 이 늑연골로 조작한다고 가정해 보면,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 딱딱한 연골이 코끝의 형태를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원래 코끝이 가지하는 이 탄성 있는 이 부드러운 촉감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또 뭔가가 이 코끝을 이렇게 스치기라도 한다면 딱딱하게 이 변화 없는 코끝 때문에 인위적인 느낌까지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너 코에 묻었다? 하고 살짝 닦아줬는데 뭐지? 이 벽돌 같은 딱딱함은? 하면서 약간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가능성 있는 얘기죠. 또한 이 또 자가 늑연골을 빼기 위해서는 이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꼭 늑연골을 쓰고 싶다면 자가 늑연골보다는 차라리 기증 늑연골을 쓰시라고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 비중격 연골의 경우에는 이 강도가 단단할 뿐만 아니라 이 코 아래쪽에 이 절반이나 되는 범위를 지탱하고 있는 구조물이잖아요. 그 구조물을 일부 빼낸 뒤에 코끝을 올려준다면 이 원래 지탱하고 있는 부위가 무너져서 꺼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이 봤고요. 저도 비염이 있어서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받았거든요. 보시면 저 역시도 여기가 주저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이 코끝 연골과 비슷하고 일상적인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귀연골을 코끝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귀연골이 이 앞에 두 연골보다 좀 더 부드럽다고 해서 이 수술했을 때 코가 주저앉거나 또는 코끝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코수술을 20년 넘게 해왔잖아요. 제가 이 수많은 환자분들을 수술하면서 귀연골로 수술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면 저도 이미 늑연골이나 비중격 연골 등으로 수술법을 바꿨을 거예요. 하지만 귀연골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의 축적된 수많은 데이터가 검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친구가 코수술했는데 과연 코끝을 뭘로 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늑연골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움직임 없습니다. 이걸 코 기둥에 넣으니까 당연히 코끝도 이 눌리거나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마치 저희가 시몬스 침대 같다고 해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비중격 연골, 이 코뼈 아래쪽에 있는 이 연골 눌러보시면 눌림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좌우로 흔들면 또 흔들리기는 해요. 이 코 기둥에 얘를 넣었을 때도 똑같이 눌리지는 않으면서 좌우 흔들림은 또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귀연골. 보기에는 되게 딱딱해 보이지만 마음대로 움직이고 놓는 순간 이게 탱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보이시죠? 이 코 기둥에 귀연골을 넣는다면 마음대로 움직여요. 눌리기도 하고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고 마치 원래 갖고 있는 코 같죠. 초반까지 자연스러운 코를 추구하시는 거네요. 게다가 우리는 비개방으로 수술하니까 붓기 빠지면 정말 수술한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코
코코 수술이나 비주 보강 수술, 매부리 휜코 등등은 개방을 해야만 수술할 수 있다고 하던데 청담리에서는 어떻게 비개방으로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개방 수술하는 게 편하죠. 하지만 위에 말씀해 주신 수술들이 반드시 개방 수술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물론 코를 이렇게 다 열어놓으면 조직들이 쉽게 보여서 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게 수술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 수술해보니까 이미 한두 번 이상 절개하신 경우에 또 같은 이 비주 부위에 절개를 하게 되면 그 흉이 이제 커지고 또 절개 부위가 함몰되면서 눈에 많이 띌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개방 수술하려면 비주를 잘라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있어서 제 경험상 이 비개방에 비해서 개방이 코끝이 조금 더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쉬운 케이스에서부터 비개방을 시도했고요. 점점 익숙해지면서 비개방 수술 케이스를 또 늘리다가 지금은 거의 모든 케이스를 비개방 수술을 하고 있어요. 관련한 질문이 또 있는데요. 비중격 망곡이나 비밸브 협착, 비유성 합의갑계 등 기능코 성형도 비개방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단어들이 너무 어렵죠. 근데 요즘 환자분들은 너무 지식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이런 단어들은 그냥 쑥쑥 내뱉으세요. 이사님 그거 보고 읽으시려니까 힘들잖아요. 정말 단어들이 어렵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비개방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 방법이 다르진 않거든요. 어디로 접근하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제 비개방으로 하는 수술이 저에게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기능코 수술도 비개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개방으로 수술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정말 비개방 코성형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셔요? 솔직히 처음엔 이 개방술과 비교해 봤을 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조그만 콧구멍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잘 보이지도 않고 어둡고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하면서도 내가 왜 꼭 이러고 있지? 아니 솔직히 막 짜증도 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비개방으로 한 지가 이제 벌써 10년이 넘어가니까 이젠 수술 시간이 오히려 짧아졌어요. 또 개방을 또 안 하니까 염증도 더 적고요. 또 흉이 또 전혀 안 보이고 환자분들이 결과에 너무 만족하시는 데다가 숙련도도 올라가 이 수술 시간에도 차이가 없으니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청담의 코 성형에 대해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청담윤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 양동준, 김선희 이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